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경찰의 수사가 과연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냐. 뭐 요새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있죠. 이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간에 이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그 뭐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들의 판단도 뭐 어느 한쪽으로 분명하게 입장을 정하고 있으리라. 왜 그러냐면 이 수사들이 처음에 시작됐던 배경, 그 다음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뭐 이런 것들을 따지면 사실은 뭐 윤석열 정부에서 꺼내서 지금 수사하는 거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네들 간의 어떤 그 진영 내에서의 공방,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수사로 이어진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문재인 정부의 경찰에서 그냥 덮었던 거죠. 그거 다시 뚜껑 열어서 지금 확인해 보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놓고 정치보복이라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범죄 수사? 글쎄요, 이거 뭐 그냥 덮을 수 없으니까 그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의혹에 대해서 뭐 대장동, 백현동 등등 사실은 무혐의 내지 불송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제대로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부산으로 이동을 하면서 차량에서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주장했던 내용,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2가지, 백현동과 관련한 해명, 그 다음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협력 1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 요 2가지의 문제로 지금 그 송치가 됐는데, 기소가 됐는데, 문제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인의 전과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분당 파크뷰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정치 시작하기 전부터 기득권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는데 제가 구속됐던 사건이자 전과의 출발점이 됐다. 종합 비리판이었는데 이를 폭로하다가 역습당해 구속돼 첫 번째 전과가 생겼다. 그 후에도 끊임없이 기득권과 부딪혔는데 그게 싫었다면 이걸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분당 파크뷰 사건이 뭐냐 도대체. 파크뷰 뭐 분양과 관련한 비리 뭐 이런 겁니다. 물론 거기에 비리가 많이 있었죠. 그걸 폭로하는 과정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죠. 그러나 그거를 불법적으로 폭로해서는 범죄입니다. 이거는 불법적으로 했던 거죠. 검사 사칭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판결문에 보면 당시 성남시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최철호 PD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최철호 PD하고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최철호 PD가 성남시장한테 전화를 하고 하는 걸 옆에서 코치를 하는 장면이 판결문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최철호 PD가 누구 적당하게 내가 이렇게 사칭할 만한 검사 이름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옆에서 최철호 PD가 검사를 사칭해서 성남시장하고 통화를 하는데 거기에서 본인 목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그 옆자리에서 검사 사칭을 도왔던 점, 이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득권과 싸우다가 역습을 당한 건가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사칭하도록, 공무원을 사칭하도록 사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흔히 운명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검사 사칭은 그게 아니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사칭하도록 시켰고 이름까지 알려주었고 그 다음에 옆에서 사실상 연출을 한 것이다. 운명과는 아주 거리가 멀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 전과의 출발점이 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전과가 4개입니다. 이걸 포함해서. 그럼 나머지 3개도 마치 그런 것인 양, 운명인 양 지금 상황을 호도하고 있죠. 근데 이거 외에 그럼 나머지 전과 3개는 뭐냐? 하나는 음주운전입니다. 글쎄요, 음주운전도 운명적으로 하는 사람 봤습니까? 또 하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물 손상입니다. 성남시의회의 집기를 때려 부순 겁니다. 그것도 운명인가요? 운명적으로 자기는 폭력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나요? 뭐 그런지도 모르죠.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지하철역 구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법률가니까 명확히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위반했다가 벌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게 왜 운명입니까? 이렇게 전과가 4개로 다 벌금 뭐 이런 거 받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거는 벌금 500만 원입니다. 이거는요 좀 봐주지 않았으면 아니 성남시의회에 집기를 때려 부셨는데 어떻게 그게 벌금 500만 원에 그칩니까? 그러니까 성남시 그쪽 뭐 일대의 네트워크 속에서 좀 뭐 선처를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운명이라고 호도하면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튜브 방송에서 최근 본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수사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제가 가진 무기의 영향력이 더 커지다 보니 공격도 더 세다. 결국은 무너지지 않고 이 자리까지 왔으니 걱정하지 마시라.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런 것도 많이 당하다 보면 내성이 생긴다. 국민과 역사를 믿는다. 시간과 고통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제자리를 찾는다는 믿음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제 안심을 시켰는데, 자, 뭐 이거 뭐 하나하나 비판을 하자면 뭐 끝도 없는데 그냥 핵심 키워드 몇 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의 영향력이 커졌다 그런다.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 민주당이 자기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못하도록 집단 방탄을 해줄 것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의미하는 거로 보입니다. 실제 박범계 의원 등 어제 경기 남부경찰청 앞에 가서 항의 시위를 했더군요. 자, 그러면 경찰이 그렇잖아도 부실 수사 맨날 하고 있는데 그 부실 수사마저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운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운명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본인에 대한 수사를 공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남FC 문제와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 그 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등과 관련해서는 배임죄, 그 다음에 뭐 뇌물 혐의도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이 범죄가 왜 공격입니까? 그리고 이 범죄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자기네들의 내부 갈등으로 불거진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 또는 국민의힘과 관련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네 내부의 공격이라고 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공격을 받았을 때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이 부분을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금 뚜껑을 열은 겁니다. 범죄 혐의가 뚜껑에 닫혀 있으면 그걸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뚜껑을 열어서 그 범죄 혐의가 진짜 혐의가 되는 것인지 범죄가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판가름을 해줘야 되는 게 국가의 임무 아닌가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공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평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바로 국민의 집단지성이 곧 발휘될 날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제자리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국민이 어떤 국민을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도 뭐 민주당 지지하는 국민도 있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국민도 있고 그다음에 중도층 국민도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 진영 논리로 극복하겠다는 것을 지금 머릿속에 넣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분석이다. 이런 거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백현동 문제와 그다음에 김문기 씨 아느냐 모르느냐 이건 대장동 문제죠. 이 두 가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가 돼서 이제 곧 재판이 시작이 될 텐데 자 이게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본인의 전과 부분이나 뭐 이런 그 본인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호도하고 있다. 그렇게 따지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 2개로 기소가 됐는데 이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아직도 여전히 허위사실 유포 중이다. ING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본인이 왜 전과가 생기게 됐는가 하는 것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이거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저는 뭐 사실 이재명 제1야당의 대표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하는 게 과연 우리의 정치 문화상 합당한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를 갖고 있습니다. 왜? 글쎄요. 뭐 국회의원 선거 정도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선에서 국가의 명운을 쥐고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저는 어느 후보도 거짓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심했죠. 아니 백현동 용도 변경이 어떻게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용도 변경 권한이 자기한테 있는데. 그러니까 심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 했다는 걸로 대선 후보를 법률적으로 단죄하려고 한다? 글쎄 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단죄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정치 현상적으로 보면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선례는 아닐 것으로 본다. 저는 뭐 그런 입장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핵심적 의혹이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뭐 법률가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재판에 넘긴 것이고요. 자, 앞으로 이제 줄줄이 지금 제가 입구를 통과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본안 몸통으로 계속해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것도 엄청난 지금 그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뭐 보니까 뭐 정치 후기자를 오래 했던 사람들 중에도 야 그래도 제1야당 또는 대선 후보 구속 못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속 왜 못 시키겠나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글쎄 저보고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구속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되겠는가? 그거는 재판에 넘겨서 결국 법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가름을 하도록 하는 게 맞다. 현실적으로 맞다. 왜냐하면 구속하려고 예를 들어서 구속동의안 국회에 내면 절대 통과 안 되죠. 몸싸움 해봤자 잘 아시지만 뭐 국민의힘 사람들 몸싸움 못합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더군다나 숫자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구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도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 엄연히 문재인 정부 때 다 범죄 혐의가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야 구속시키기 어려울 것 같고 야당과의 관계 협치 어쩌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운명도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가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한 당연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게
뭐 국민 다수한테 조사를 해보면 다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시비비를 가리는 작업이다 라고 하는 곳에 동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아니고 정치보복이다 내지는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외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의 범죄 혐의와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뭐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긴 한데 본인의 주장처럼 그게 정치보복 그렇게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운명 그건 더더욱 아니고 이와 관련한 본인의 주장 여전히 허위사실 내지는 상황 호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